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세 번째 영상이네요. 컨텐츠 기획과 전략을 강의하게 될 남현우 교수라고 합니다. 자, 컨텐츠 기획.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고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은, 크게 보면은 좋은 기획이라는 것은 좋은 컨텐츠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좋은 전략이라는 것은 성공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기획자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을 여십시오. 생각을 열어야지만 됩니다. 자, 기획. 영어로는 이제 플래닝이라고 하고요. 일을 꾀하여 계획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내가 이 기획은 이제 플랜을 짜는 건데요. 뭐 크게 보면 이제 사업 계획을 우리는 이제 프로그램이라고 하고요. 단위 사업 계획을 우리는 이제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졸업 작품 같은 경우는 단위 사업 계획인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의미에서는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아주 좋은 굿 디자이너를 양성한다. 이거는 이제 저희 디자인 학부의 사업 계획이 되겠죠.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다양한 수업 프로그램이 있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는 겁니다. 졸업 작품도 역시 프로젝트의 한 종류죠. 자, 그러면 이런 기획은 결론적으로서는 이제 계획을 짠다는 이야기인데 그 첫 번째 출발선상은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바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할 것이냐?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노력할 것이냐? 그리고 어떠한 일정에 맞추어서 어떠한 행동 방식과 사고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이게 기획입니다. 우리 남학생이나 여학생 여러분들도 청춘이니까 연애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왜 합니까? 단순히 외로워서 반려자를 만나기 위해서인 거죠. 그러면은 이 것 자체도 어떤 하나의 계획이죠. 여러분들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도 계획입니다. 발음이 계획이나 기획이나 참 비슷하기는 한데 여하튼 간에 기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잘 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계획을 잘 짠 수험생들 수능 성적이 높겠죠. 계획을 잘못 짠 수험생들 수능 점수가 낮겠죠. 공부를 잘하는 것도 기획이고 일을 하는 것도 기획이고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기획입니다. 자, 이러한 기획 어떻게 진행할까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제에 대한 문제를 먼저 파악하는 거가 중요합니다. 자, 문제점을 찾아내면은요, 굉장히 손쉽게 내가 일을 진행할 수가 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찾아보자. 앞서 계속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찾았으면 그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를 설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실행 계획을 수립을 하고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컨텐츠 기획은 그러면 뭐냐? 컨텐츠 플러스 이제 기획이잖아요. 컨텐츠 앤드 기획. 궁극적으로는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컨텐츠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기획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류 열풍,
굉장히 강하죠. 최근에 좋은 소식이 있었죠. 예,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예, 여러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기획을 해야 되나요?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합니다. 그거를 시나리오로 짜서 스토리로 엮은 다음에 영상으로 만들어서 편집을 하게 되면 영화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 인터랙티브를 줘서 여러 가지의 해결 방법을 줄 수 있다. 이러면은 웹이나 앱이 되는 인터랙티브 컨텐츠 결과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컨텐츠 자체를 좀 더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사운드가 있겠죠. 사운드는 크게 보면은 음원, 작사, 그리고 실현자 이렇게 세 파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은 음악 기획이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어. 무슨 사랑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어. 이 사랑에 대한 문제점을 이렇게 하면은 해결이 될 거야. 작곡가는 음원을 만들고, 작사가는 글을 짓고, 가수는 실현을 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이 세 개가 딱딱딱 맞아 들어가면은 성공하는 음악이 됩니다. 1년에 수만 명의 아이돌 그룹이 탄생됩니다. 그 중에서 살아남는 아이돌 그룹은 몇 팀 안 됩니다. 음악 프로에 나오는 아이돌 그룹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돌이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적으로 성공하리라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획을 잘 짜게 되면은 그 생명력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좋은 컨텐츠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기획이 좋은 겁니다. 게임을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또한 한국 게임의 대명사인 NC소프트사에서 나온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기획 잘 짜여진 기획, 그리고 계획,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좋은 영상, 음악, 좋은 스토리, 멋있는 캐릭터,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그 생명력을 연장시켜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명확한 목표와 참신하고 신선한 아이디어와 컨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가치 있는 결과를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서 기획이라는 것은 결론에 대한 미래 예측입니다. 그렇다고 이 기획을 잡을 때 여러분 너무 범위를 크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실현 불가능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게임에 대한 기획을 잡아봅시다 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럼 어떤 학생은 한 만드는데 3년, 제작비 한 100억 정도 되는 거대한 기획을 만듭니다. 실현될 수 있을까요? 실현되기 힘들겠죠. 음악을 전혀 모르는 학생이 나는 교수님 음악 기획을 할래요. 음악을 잘 아니? 음악을 잘 모른다고 하네요. 실현 가능한 범위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좋은 기획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저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컨텐츠 기획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컨텐츠를 기획을 하고 개발을 해야겠지만 개발자가 되느냐 기획자가 되느냐, 물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다 할 수도 있습니다. 기획자가 될 수도 있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선 이 수업 시간에는 기획자가 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컨텐츠에 대한 목적하고 전략 수립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기획과 전략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개선안을 돌출시킬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계획, 추진 계획을 잘 작성해야지만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기획,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뭐합니까? 거기에 맞는 합리적인 일정과 추진 계획이 있어야죠. 물론 실현 가능한 범위에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손쉽게 말씀드려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컨텐츠는 혼자서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여러 명이 만들어야지만 되고 여러 명이 참여해야지만 됩니다. 서로 설득과 소통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벤치마킹 능력입니다. 잘된 콘텐츠 사례를 분석하고 도대체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렇다면은 내가 잡고자 하는 콘텐츠에 대한 무엇이 잘 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에 대한 벤치마킹 능력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지십시오. 트렌드 되게 중요합니다. 트렌드는요, 사회적인 요구사항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열망이고 요구입니다. 소비자들에 대한 요구입니다.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가지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디지털 마인드를 가지십시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회가 변하고 있고 시대가 변하고 있고 기술이 변하고 있습니다. 난 몰라, 난 안 할라,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변화에 익숙해지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셔야지만 됩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어르신들, 내가 과거엔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까 난 안 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찾고 새로운 것에 익숙해지고 약간은 처음에 어색한다 하더라도 뭔가 익숙해지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원격 강의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했는데 갑자기 원격 강의를 하다 보니 저도 많이 어색합니다. 장비를 샀습니다. 녹화를 뜹니다. 편집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익숙하지 않지만 저도 접근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유명한 유튜브가 되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IT 기술, CT 기술에 능수능란한 디지털 마인드를 가져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컨텐츠 기획자가 갖추어야 할 능력입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컨텐츠는요,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컨텐츠 기획은 가장 성공적으로 그 목적을 수립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겁니다. 따라서 일종의 지침서입니다. 가이드라인과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전략과 좋은 전술이 있는데 어찌 싸움에 나가서 이기지 않으리요. 지필지기 100점 100승이라. 여러분들, 좋은 기획 그리고 좋은 전략 수립 능력을 가지시는 분들, 어느 싸움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기획에 대한 방향이 됩니다.
두 번째,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 제시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점은 수시로 발생하게 됩니다. 가령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상사도 설득을 해야죠. 디자이너로서 프로그래머하고 싸움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계속 발생되는 문제점 찾아내서 개선안 만들고, 그리고 그 개선안을 컨텐츠 프로그래머라든지 상사한테 전달을 해서 설득을 시켜야겠죠. 그게 바로 기획서입니다. 이 기획서를 잘 작성을 해야 각 팀원들 간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요. 설득이 잘 됩니다. 그렇지만 말로 하는 설득보다는 글로 하는 설득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시려면은 말 그대로 문제점 파악과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능력입니다. 앞서 IT 기술, CT 기술에 대해서 익숙해져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비즈니스를 검토를 하고 계획을 잡아야지만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또한 운영을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업무도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내가 컨텐츠 프로젝트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업무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PM이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입니다. 소규모 프로젝트에서는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의 기획자가 PM의 역할을 합니다. PM 익숙하지 않죠? 예. 보통 팀장님이라고도 하죠. 예. 팀장님은 그 밑에 팀원들이 있죠. 팀원을 이끄는 말 그대로 사수가 됩니다. 군대에서는 일병이 있고 이병이 있고 상병이 있고 병장이 있고 지휘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이 지휘관 자체가 PM의 역할을 합니다. PM이 잘하면은 병사들이 싸움에 나가서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휘관이 잘못 지휘를 하면은 자기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PM의 역할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방송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한류를 이끈 대장금이라는 드라마가 있죠. 아주 유명한 드라마인데 PM이 역할을 잘해서 좋은 드라마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에는 PM이 나옵니다. PM이라는 단어는 방송에서는 연출이라는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전체 프로젝트를 이끄는 통합관리 역할을 합니다. 영화에서는 감독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아트 디렉터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예, 바로 통합관리 능력입니다. 범위를 관리하고 일정을 관리하고 결과물에 대한 품질을 관리하고 혼자서 하는 작업이 아니죠. 여러 명이서 같이 하는 작업이죠. 인력을 관리하고 그리고 서로 팀원들끼리 싸움하면 안 되죠. 의사소통을 관리합니다. 또한 리스크 관리를 합니다. 위험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역할을 하는 게 바로 PM의 역할인데, 그렇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프로젝트 관리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현 시대는 1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옆 사람이랑 소통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는 카카오톡, 인스타, 페이스북을 통한 많은 SNS를 사용을 해서 현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카톡은 익숙한데 말은 익숙하지 않다. 인스타로 사진을 올려갖고 자랑은 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대면을 했을 경우에는 어렵다. 연애를 할 경우
이론으로는 완벽하지만 실전에 약하다. 뭘까요? 말 그대로 소통 능력입니다. 정치인들도 국민들이랑 소통해야죠. 대통령이나 장관도 국민들이랑 소통을 해야죠. 소통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 문제점을 찾아내서 소통을 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면은 분명히 곧 좋아요 받을 수 있죠. 여러분, 고객이나 상사, 그리고 개발자, 디자이너 설득하고 타협을 할 수 있는 방법, 저기 오타 났나요? 개발자입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중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하려면 그들의 언어를 이해해야지만 됩니다. 부부끼리 많이 싸웁니다. 저도 여러분들 부모님들 많이 싸우시죠. 엄마 아빠가 많이 싸웁니다. 왜 싸울까요? 소통하는 언어들이 다릅니다. 엄마의 언어와 아빠의 언어가 다르고, 남자의 언어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고, 어르신의 언어와 아이들의 언어가 다릅니다. 소통을 못하면 세대 차이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언어의 부재, 소통의 부재, 문화의 부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쓰게 됩니다. 소통할 줄 알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소통을 왜 할까요? 설득과 타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탁월한 커뮤니케이션 능력 여러분들 갖추셔야지만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중요하죠.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이니까요. 다음은 벤치마킹 능력입니다. 벤치마킹 능력을 가지려면요, 평가에 대한 기준을 가져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외부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 객관적인 방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하죠. 그리고 구체적인 방안이 중요합니다. 그거를 외부적 관점에서 평가 기준을 갖고 제안을 하게 되면은 아주 훌륭한 그리고 성공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바로 벤치마킹 능력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트렌드를 읽는 눈입니다. 트랜스미디어라고 합니다. 매체가 자꾸 바뀝니다. 불과 10년, 2009년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은 없었습니다. 폴더폰이 있었죠. 2020년 되니까 플렉서블 폰, 접는 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바뀌었죠. 미디어가 바뀌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홈페이지를 많이 사용했지만 현재는 앱을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의 시대에는 또 어떠한 미디어가 나올까요? 과거에는 인쇄라는 미디어가 나왔으면, 인쇄라는 매체가 나왔으면, 현재는 웹이라는 매체가 나왔고, 또 향후에는 또 어떠한 매체가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익숙해져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읽는 눈을 가지십시오. 트렌드를 반영한 컨텐츠는요, 사회적 문화적으로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바람을 만듭니다. 깃발을 휘날리게 만듭니다. 트렌드 분석은 매우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야지만 됩니다. 미래를 어느 정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주셔야지만 됩니다. 많은 강의나 세미나에 참석하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세미나를 가본 적이 없다. 대학의 강의 이외에 다른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다. 갑갑합니다. 공부 안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미나, 전시회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만드십시오. 또한
나는 디자인을 했다고 해서 디자인만 공부할 게 아니라 인문학도 공부하고 공학도 공부를 해야지만 됩니다. 기본적인 상식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30살 넘으신 분한테 제가 브이로그 만들어 보신 적 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군요. 브이로그가 무엇인가요? 브이로그는 비디오 플러스 블로그가 만들어진 현대어죠. 그런데 짤막한 영상들, 일상생활을 담은 영상들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모르시더라고요. 급변하는 시대, 트랜스미디어 시대, 말 그대로 상식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상식을 갖는 거 중요하죠. 성공할 수 있는 컨텐츠, 성공하는 컨텐츠, 많은 공부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를 이룩하도록 하십시오. 저는 책을 많이 보라고 권유를 해드리는 것보다 경험을 많이 쌓으라고 권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인쇄 매체로 된 책보다는 유튜브도 좋고 홈페이지도 좋고 스마트폰에 있는 컨텐츠도 좋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난 이건 못해, 난 이거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양한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능력은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발전을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자, 질문할 시간 됐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거 알아봤죠? 예.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예술학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예. 또한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형님이 철학 쪽으로 박사 공부를 하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서부터 철학에 대한 거를 많이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서부터 회사를 창업을 해서 1세대 벤처 사업가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 능력이라든지 경영학에 대한 공부를 대학에서는 하지 못했지만은 사회에서 많은 공부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는 제가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전산학에 대한 공부를 또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IT 기술과 CT 기술에 익숙합니다. 디자인은 대학 때, 석사 때, 박사 때 한 15년 정도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제 전문 분야이고요. 그렇지만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학문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회학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고 사용자에 대해서 알아야 되다 보니까 심리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네 가지 자체가 서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제시를 했지만 이렇게 구분화된 영역된 거, 요거를 저는 이제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 어떤 특성에다가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대입을 시켜보니까 저는 재미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재미있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참 재밌으신 분이네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재밌으세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는 펀으로 설정을 했고요. 예. 다양한 분야를 공부를 하다 보니까 포털 사이트라는 별명까지 얻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성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스스로. 주변에서도 많이들 그러시고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저희 캐릭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오늘 맨 마지막 장표 제가 좀 길게 하는데요. 예, 저희 아이덴티티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만들 것이고 고민하고
계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영역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 이로써 1주차에 해당되는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는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예, 수업 내용에 대한 거는 충분히 아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 개인적인 카톡이나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 연락을 취하시면은 제가 상세하게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예, 그리고 졸업작품 기획서에 대한 부분은 졸업준비위원회와 그리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해서 추후 변경되는 사항을 공지를 하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늘 이제 강의 주제였던 컨텐츠 기획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트렌드를 읽을 줄 알고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찾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컨텐츠 기획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갖고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장표가 제일 길게 진행을 했네요. 네, 지금까지 서경 남현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